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 1일 일본 뉴스위크지는 한국 총선에서 디지털 비리 의혹 있나 중국에서 개표기기 조작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끄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한국 총선에서 개표기나 화웨이 제품의 통신기기, 관외 투표와 사전 투표에 사용된 QR코드 등이 부정선거 조작된 혐의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트아시아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 총선에서의 부정행위는 디지털에 관한 것이다. 개표기나 컴퓨터의 하드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기술이 제조한 정보 네트워크 통신기기가 부정하게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관외 투표와 사전 투표에 사용된 QR코드 역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트아시아 리서치 센터는 개표기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지시는 사전 투표의 QR코드나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메인 서버로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에 사용할 와이파이의 화웨이 기기를 사용하는 LGU 플러스의 5G를 선택했습니다. 이스트아시아 리서치 센터는 투표소의 서버를 중국에 연결해 개표기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예측하며 기사는 마무리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기기와 관련 사진을 게재한 후 USB 포트에 주렁주렁 달린 저것들은 뭐지? 외부 장치와 아무런 연결이 돼 있지 않았다던 중앙선관위는 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USB 연결이 해제돼서 오류라는 저 메시지는 대체 또 뭔지 선관위는 즉시 대답하기 바랍니다. USB가 꽂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언론도 이쯤이면 증거 모아서 대서특필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초기 국면에서 4.15 총선 결과를 동전 1000번을 던져 모두 안면이 나올 확률이라며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던 통계학 전문가 박영하 교수는 2020년 6월 1일 미래통합당을 탈당했습니다. 당헌 제일 앞에 명시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는 이 기본적 가치를 지킬 의지가 미래통합당은 전혀 없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4.15 총선 부정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앞장서서 덮고 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유사전체주의를 향해 질주하는 현 집권 세력의 이중대 노릇에 안주하며 권력과 특권의 일부를 나눠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나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진실과 자유를 향한 우리들의 꿈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통합당 탈당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슈아 웡은 중국 정부에 맞선 홍콩 민주화의 상징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 입에서 한국 좌파 민주파리들의 민낯이 까발려졌습니다.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채널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정부 모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어떻게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침묵할 수 있죠? 라며 홍콩의 인권을 짓밟는 중국 정부와 한편에 서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퍼하면 내세우는 게 민주고 인권이죠. 민주, 인권도 이제 선택사항이 된 건가요? 지금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공안의 폭력 진압에 그저 맨손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주항쟁 투사로 보입니다. 예전에 조국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웃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여자 조국이라는 별명이 붙은 윤미향이도 국회 첫 출근하던 날 자기 사무실에서 문 잠그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썸짓하다는 반응입니다. 요즘 미래통합당 꼬라지를 보면 특히 윤미향 문제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국정조사 추진한다, 안 한다 등 갈피를 못 잡고 오락가락하는 등 심지어 안철수보다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이를 겨냥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즉시 제소해 국회 차원의 결자 해지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윤리위 상설화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이고도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윤리위는 강력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신문이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거짓말과 도덕성 문제를 국회 스스로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통해 친일 세력 배후 조종의 실체가 있는지, 무엇이 거짓과 위선 세력의 파렴치한 비리인지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시민단체가 권력과 한통속이 됐을 때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와 규범, 그리고 민주주의에 끼치는 부정적 요소들도 함께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이른바 배우론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약칭 사준모는 1일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김어준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준모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수차례 고발장을 냈던 단체입니다. 김어준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준모는 라디오에서 발언한 것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준모는 김어준 씨는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거대한 배우설 또는 음모론으로 규정했다며, 연세가 92세인 이용수 할머니가 노망 들었다, 치매에 걸렸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줌으로써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어준 씨는 최소한 이용수 할머니의 반대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며, 검찰 수사 중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어준이는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다음 날인 26일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쓴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냄새가 난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소수 명망가 등의 표현을 놓고는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한 것과 가자인권평화당 최용상 대표의 주장이 비슷하고, 최용상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며 배우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는 JTBC 인터뷰에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기자회견문은 제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며, 옆에 딸이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달라고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내 나이가 돼버라. 글 똑바로 쓰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어준이는 27일에도 재차 배우론을 주장했습니다. 김어준이는 기자회견문을 할머니 혼자 정리했다고 하는데 7명에서 8명이 협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질문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용수 할머니가 28일 라디오에 출연, 나는 치매가 아니다라며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바로 김어준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내뱉는 이런 게 음모론인 거죠. 대한민국 검찰 나리들 뭐하나요? 서울시민열세로 운영되는 TBC에서 교통방송 운영자가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말입니다. 당사자 이용수 할머니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거듭 배우설을 흘리는 건 누가 봐도 상당히 악의적인 거죠. 하루빨리 구속하길 바랍니다. 고작 1인 유튜브 방송 가짜뉴스만 때려잡겠다고 지랄하지 마시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들이 40여만 원 밖에 안 되는 안장비가 아까워서 고강순의 할머니를 차가운 납골당에 모셨냐?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전에 정대협과 윤미향을 무서워했다. 정부가 더는 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보내선 안 된다며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윤미향이를 향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태평양 유족회는 정의기억연대 해체와 윤미향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유족회 양수님 회장은 1일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이는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당초 목적에서 이탈하고 또 하나의 시민 권력이 된 정의기억연대는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이미 작고하신 김양엽 할머니의 아들과 함께 나온 양수님 회장은 우리 유족회는 30년 전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해왔으며 50여 명을 보건복지부에 등록시켰다. 그런데 이분들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오로지 정대협이 독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수님 회장은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한 말이 다 맞는다며 윤미향이 거짓말만 안 했다면 지켜보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니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배석한 이종납 공보위원장은 왜 윤미향은 그 많은 돈을 받아 사리 사욕을 챙기나. 진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못 받는데. TV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을 전후해 군인, 군속, 노무자, 여자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모여 1973년 만든 단체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하나만 묻고 싶은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했다면 그에 걸맞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냥 합의한 걸 깨놓고는 그 이후로는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인 건가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특히 청와대 사람들. 이용수 할머니 청와대로 초청할 때는 언제고 지금 할머니들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이 때문에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모르쇠로 침묵하나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당신들의 이중성과 위선에 경악을 하는 겁니다. 퍽하면 국민이 공분하는 각종 사회 이슈에 마치 해결사인 것처럼 나타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던 문재인은 왜 보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현영님, 강현영님, 윤현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